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언제 상승할까?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거 일단 영상 좀 길어요. 기니까 시청을 좀 하시고, 그리고 오늘 밤 12시에요. 제가 아마도 라이브를 한번 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되고요. 오늘 밤 12시입니다. 예. 그때 라이브 킬 거고요. 자, 그러고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요. 이제는 좀 할게요. 좀 구독 누르고 제 영상만 보세요. 그냥. 예, 제 영상을 보십시오. 답답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빠졌죠. 65.4K 뭐 요렇게 횡보하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은 폭락했잖아요. 완전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알트코인 뭐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계속 알트코인이 빠질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자, 지금 다른 유튜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다른 유튜브에서 무슨 정보를 줍니까? 코인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정보를 제대로 주는 데가 없어요. 예.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거시적 관점에서 뭐 길게 봤을 때 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뭐 들으면 되죠. 그런 얘기는 들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인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유튜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남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다 아는 내용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 그런 방송 왜 봐요? 사실. 맞잖아요. 제가 뭐 남 욕하면 안 되지만,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홍콩 ETF에 중국 자금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저 말고 한 사람이 있나요? 엄청나게 욕을 들어먹었죠. 제가 그때 막 댓글 한 100개씩 들어와가지고 뭐 멍청아 중국 자금 뭐 몰래 다 들어온다, 우에서 들어온다. 막 지금 중국 홍콩 ETF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없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다 중국 뭐 막대한 자금 들어온다고 막 개미 다 태워가지고 개미들 막 박살이 났잖아요. 자, 이더리움 ETF 다음에 뭐 솔라나가 되니 뭐 리플이 되니 뭐 헛소리 삑삑 하는데,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TF가 되려면, 현물 ETF가 나오려면 선물부터 상장돼야 된다고. CME에 선물부터 상장이 돼서 이제 현물하고의 가격 차이도 봐야 되고 하는데, 지금 선물 상장도 못하는 코인들이 어떻게 현물 상장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개미 꼬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자, 금리 인하도 이제 뭐 1회밖에 안 되고, 자, SAB 121 법안 거부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SAB 121 법안 내용 자체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거부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쁜 거예요. 지금 코인한테는 금리 인하 1회밖에 안 된다는 것도 나쁜 거고, 올해 초에는 원래 뭐 3월부터 해가지고 3회 한다, 4회 한다, 5회 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이제 1회밖에 안 되고, 자, FIT 21 법안 지금 수정돼가지고 알트코인에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됐다라는 얘기 지금 하는 유튜브 있나요? 없잖아요. 예. FIT 21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을 이제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한다라는 법안이라서 이게 통과되면 엄청 긍정적인 거였는데, 하원 통과될 때 수정된 내용이 디지털 자산이랑 이제 제한된 디지털 자산이랑 디지털 상품으로 나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알트코인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 가격이 또 빠지는 거고, 자, DTCC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한 유튜버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거 저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헤지펀드들이 이제 코인 구매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그걸로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뭐 돈을 또 굴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 헤어컷 당해가지고 담보율 제로니까요. 헤지펀드들이 암호화폐에다가 돈을 넣고 막 이렇게 굴리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 전에. 그죠? 그것도 지금 알트코인 가격 빠지는데 영향이 있는 거고요. 미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해가지고 지금 막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헤지펀드들이 돈 다 빼고 있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저번 영상에서 지금 USDC를 발행을 하려면 은행에다가 이제 발행사한테다가 돈을 주고 그걸 발행하고, 그러면 발행사에서는 은행에다가 그 돈을 맡겨야 된다고. 근데 지금 미국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에 관한 이제 자금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15%밖에 보유할 수가 없다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USDC를 다 이제 발행했던 거를 소각하고 지금 현금화 시켜가지고 헤지 펀드들이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 지금 달러로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고 한국 이제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테더 상장 업비트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600개 정도의 제가 대량 상장 페이지 될 거라는 이야기 또 했잖아요. 한 열흘 전에, 한 일주일, 열흘 뭐 이때 전에. 근데 어제 기사 나왔죠. 어제 기사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600개 코인 상장 유지 심사한다, 그리고 대량 상폐될 수 있다 하면서 오늘 페닉스에 나왔잖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600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 없을 거고, 진짜 본보기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김치 코인 이런 거만 두세 개 정도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카톡이 넘어오네요. 잠시만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라. 개미들이 이제 패닉셀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막 그만큼 상폐될 일은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기사 나왔죠. 근거 없는 상장 페이지 소문 그러면서 뭐 패닉셀이 나왔다. 그래서 코인 절반가량이 20% 빠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요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나 내용들을 매스컴에서 잘 안 떠드는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이제 뭐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유튜브를 왜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올라갈 때는 뭐 미친듯이 올라간다고 뭐 이야기해가지고 포모만 형성시켜가지고 뭐 사람들 막 매수하게 하고, 뭐 가격 떨어지면, 지금 막 떨어지면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어디까지 뭐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합니다. 예, 그럼 사람들 또 매도하겠죠. 근데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냐면,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알트코인으로 보면 지금 시즌이 끝이 난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들로 보면 지금 불장은 끝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세력이 원해서 끝이 난 게 아니고요. 미국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끝났다고 해서 지금부터 또 미친듯이 더 하락할 거다, 알트코인들이 지금 반토막 나오고 있는데 90% 빠질 거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가 아니냐면, 자, 지금 알트들 보시면요. 자, 비트부터 보시면 비트가 3,400만원에서 지금 1억 5천만원 됐으니까, 1억 5백만원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3배 올랐던 거예요. 고점으로 보면. 이더가 4배, 솔라나가 12배, 니어가 10배, 세이가 14배, 수이가 6배. 이렇게 알트들은 지금 페페 같은 경우는 한 30배, 월드는 12배. 이거는 작년 10월부터 지금 8개월 동안, 8개월이 아니죠. 5개월, 3월 달까지의 가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5개월 동안 알트들은 이제 폭등을 했다. 근데 세력들이 이제 개미한테 물량 넘기고 이거를 나갔던 게 아니라 규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들이 지금 잠깐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알트 가격은 아직 못 만들긴 했다. 그게 제 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력들도 많이 나가고 개미도 많이 털렸는데 그래도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밖에 안 빠졌잖아요. 이더리움 15% 빠졌고,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요거 상승 끝이었어야 돼요. 예. 시즌이 종료였어야 돼요. 근데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왜 지금부터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은행이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가 6월 26일 날 이제 발표가 나요. 그러면서 자, 미국 은행들을 보니까 지금 되게 상황이 괜찮다. 뭐 뱅크런이 발생하고 위기 상황에도 잘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면 이제 은행들은 또다시 이제 암호화폐 기업한테 조금 이제 돈을, 커스터디 서비스를 좀 해주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제 다시 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알트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6월 26일이 지나고 이제 7월부터. 그리고 7월부터 해서 이제 8월 15일까지 요 4월달, 5월달에 나왔던 거 있죠. 13F, 13F 2분기 거를 이제 7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 봤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뭐 어떤 데서 이제 ETF를 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ETF가 나오고 1분기 최초에는요,
그냥 어설픈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굵직굵직한 기업들이나 뭐 연기금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스콘신주에서 이제 투자했던 게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ETF 자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2분기에는 더 많은 뭐 그런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들어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또 이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 나온다. 그러고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 ETF 저 여름 내에 출시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죠. 근데 그때도 가격이 펌핑이 못 왔잖아요. 그 펌핑이 못 온 이유도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폭등을 하는 거는요, 현물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롱 치고 막 이렇게 옵션 거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폭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걔들은 현금 주고 거래소에서 코인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그런 건 추적도 막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테더나 USDC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던 은행에서 그걸 안 받아주기 때문에 얘들이 무리하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도 요런 기사가 났는데도 뭐 이제 별로 펌핑을 못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온체인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지금 이제 매집하는 것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핑을 해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이요,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떤 식으로 갈리고 있냐면 트럼프는 암호화폐, 바이든은 주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주식에 지금 몰빵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지금 막 국채 계속 발행하고, 막 옐런이 국채 계속 발행하고 하면서 지금 QT 축소도 했죠. 그러니까 돈을,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계속 공급하면서 억지로 주식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계속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왜 그렇게 하냐면, 자, 일단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서민들, 개인들한테 돈을 자꾸만 꼽아줘야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을 지금 계속 펌핑시키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주식시장만 펌핑시키면 안 되죠. 이제 대선이 임박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놔두고는 이제 코인 쪽에도 이제 상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이 코인을 펌핑시키기에는 트럼프같이 암호화 대통령이라고 막 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코인 가격이 펌핑해버리면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도 코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주식 이거 너무 지금 거품인데, 일단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 지금 이거 언젠가는 하락 한번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코인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못 들어올 뿐이지. 근데 주식이 지금 막 이렇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살짝 상승하고 있을 때 코인 상승률이 만약에 좋아봐요. 그러면 주식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코인으로 넘어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면 바이든한테는 좋지 못하다. 그러면 만약에 코인이 상승한다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내가 은행들도 막 이렇게 섭외하고 해서 내가 지금 암호화폐를 이만큼 끌어올렸다, 이러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은 코인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트럼프가 이제 봐봐, 바이든 제가 지금 암호화폐 완전 다 죽이고 있다, 이런 매스컴 플레이를 할 게 뻔하니까,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 트럼프 때문이다 라고 되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 가격을 그냥 어정쩡하게 유지시켜 놓는 게 본인한테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 임박했을 때 본인이 이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뭔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몇 달 동안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암호화폐 가격 못 올리잖아.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친화적으로 가니까 암호화폐가 오른다고, 이렇게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이제 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략인 겁니다, 바이든은 현재.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회를 하나 해요. 투자 메이저리그 그래가지고 현물 투자 수익률 좋은 쪽에다가 막 상금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요것만 딱 보셔도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뭐냐면 업비트가 테더 상장을 했죠. 테더 상장할 때 제가 왜 테더 상장을 하는 건지도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법령이 시행되고 나면 뭔가 이제 막 세력들이 들어와서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막 이제 이런 마켓 메이킹을 하기가 막 펌핑 시키고 막 이게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업비트가 생각한 게 테더를 상장시켜 가지고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을 이렇게 펌핑 시키고 해서 막 그런 목적으로 업비트가 테더를 상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제 눈에는 뻔해 보이는 거예요. 예,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게. 자, 유치하는 이유, 알트 가격 많이 하락했죠. 근데 6월 26일 날 미국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헤이지 펀드들이 이제 슬슬 들어올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 맞춰가지고 업비트가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 대회 개최하는 시간이 참가 신청을 6월 26일까지 받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 얼마의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지금 알트코인 사줄 자금들이 이만큼이나 있다. 그렇게 리그 준비 기간이 있죠. 한 일주일. 요때 동안 외국의 해외 이제 뭐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 우리 쪽으로 테더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알트들 펌핑 시키면 우리가 우리한테 있는 회원들 개미들이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들 펌핑 시키고 할 때 막 붙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업비트 입장에서 맞잖아요. 대회 딱 개최했는데 알트들 다 죽쓰고 있어요.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1등 뭐 수익률 뭐 마이너스 2%, 2등 뭐 수익률 마이너스 4%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업비트 박살나는 거예요. 예. 업비트 누가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업비트도 이 대회를 개최를 하려면 이제 뭐 1등 뭐 수익률 뭐 800%, 2등 수익률 뭐 600%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2주 만에 대회 기간 뭐 일주일 좀 넘는데 13일만 한 2주 만에 와 막 800% 수익 본 사람도 있고 600% 수익 본 사람도 있고 400% 수익 본 사람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야 신규 이제 사람들도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막 떠버리고 수익률이 안 좋으면요. 아니 코인 시장 재미없네.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 재미없네.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비트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알트코인들을 좀 펌핑 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들도 타이밍을 잡는데 딱 시점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예. 100%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7월부터 해서 알트들 순환 펌핑이 조금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알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헛소리 해도 이거 빼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예. 보유하고 있으시라는 거고. 대충 내용이 좀 정리는 되셨나요? 근데 지금 이거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요. 저는 시장을 엄청 좋게 보거든요. 되게 요즘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관점은 요건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요. 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작년 6월에 한 3천만 원 정도 됐을 때 제가 지인들한테 이제 비트 좀 사놔라고 계속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일 때는 왠지 이제 대선 전까지 한 2억 정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어쨌든 2억이면 한 7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한 2억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인들한테도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 펌핑이 너무 빨리 와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ETF가 승인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펌핑을 해서, 이제 반감기 때쯤에 1억을 찍어버린 거예요. 전고점 뚫고 최고점을 올해 3월 달에, 3월 달에 1억 넘어버리니까, 하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했어요. 예.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3월 달에 관점이 뭐였냐면, 이제, 대선까지 한 3억 정도는 가실 것 같다. 요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불안하긴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제 개미들이 들어온 걸 보니까, 그리고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중순까지 비트코인 2억에서 2억 5천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야, 시장이 개미들이 다 예측하는 대로 가주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했어요. 불안해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생겼어요. 왜냐면 이 코인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횡보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상승장이 한 사이클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상승하는 비슷하잖아요. 매집하고 나서 쭉 상승, 단기간에 쭉 엄청난 펌핑을 한번 보여주고, 예. 지금 조정받고 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조정이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이었어야 되는 거죠. 하락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ETF를 통해 가지고 개미들이 달라붙은 게 아니라 ETF를 통해 가지고 기관들이 좀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서 더 펌핑을 했어야 개미들이 우우 막 탈 텐데 개미들은 이쯤에서 거의 다 탔단 말이에요. 그러고 많이 탑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금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금리 인하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 때문에 지금 여기서 펌핑을 더 못 시키고 주저앉은 건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력들도 좀 많이 빠졌고 한데 가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 고점 부근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다. 원래 같았으면 이게 엄청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알트코인들은 예전 패턴처럼 지금 뭐 반토막 나고 70% 나고 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는 여기서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예전처럼 헤지펀드들이나 막 이런 애들이 막 거품이 껴서 이 가격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 가격이 비트코인의 조금 안정적인 가격이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펌핑을 줬다가도 막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때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펌핑 줬다가 거품이 꼈다가 하락하더라도 뭔가 한 9천만원, 8천만원, 1억 요 부근에까지 지지를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 겁니다. 말이 지금 자꾸 꼬이는데요. 하여튼 그거는요 라이브에서 제가 조금 소통하면서 12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을 막고 있는 거는 지금 아직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텨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털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예, 알트코인 이제 회복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알트코인이 이제 엄청난 펌핑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장 끝자락에 알트들이 엄청난 펌핑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펌핑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상승장 끝자락의 펌핑이 아니고요. 지금 단기간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막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세력들이나 헤지펀드들이 지금 현금화 시켜가지고 좀 나간 상태니까 얘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회복하는 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막 반토막 나고 이렇게 막 70% 빠지고 이런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빠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12시에 제가 최대한 라이브를 키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질문도 받고 제가 보는 관점 공유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